민주당 지도부가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당을 향한 비판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어떤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이상민 의원의 발언과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손잡는 척 그렇게 연출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내교섭단체 20명 그 정도의 분당이 될 거라고 보세요? 싸워서 소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분당. 각자의 길을 가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공통분모로서 또 하고 이러면 오히려 정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지금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유쾌한 결별, 분열을 언급하는 그 말, 그 발언이 이제 해당 행위다라고 해서 지도부에서 엄중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 영상 잠깐 나오셨는데 네네. 어제 브리핑 하셨을 때 그 취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분열시키는 조장하는 그런 발언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당이 볼 때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 뭐 보수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뭐로 망하냐면 분열에 의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것에 얼만큼 큰 타격을 주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대여 투쟁에 있어서의 단일 대우가 필요한 거고 총선을 위해서는 결국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려면은 하나된 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구심력을 만들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원심력을 발휘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분열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그 최고위원회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당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부 의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대변인이니까 그 분위기에서 제가 전달한 겁니다. 그 분위기를. 예.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화두를 던졌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도부에서 전에 한번 이상민 의원님, 저도 이제 이상민 의원님 저도 같은 동양이고 워낙 가깝게 지내는 분이고 네. 허심탄회 얘기하고 며칠 전에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의원님 좀 발언이 너무 셉니다 요새. 내가 조금 좀 분당까지 얘기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분당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장 경계될 단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선을 조금 넘었다가 보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상민 의원님이 발언을 하고 나서 네. 당 지도부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 이상민 의원은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일관적으로 계속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저도 뭐 심층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고. 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나온 것은 이게 한 몇 달 전만 해도 이분이 뭐 분당이라던가 뭐 이 당이 갈라진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분당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이낙연 대표도 돌아오고 네. 이래서 이런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괘씸한 생각들이 있으신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분은 원래 좀 중립적이라는 중진이라는 이유에서 대통령 경선 때 이제 선관위원장도 하셨고 그 후로도 계속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할 소리 다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약간 징계를 할 것처럼 약간 이런 뭐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경고를 했다는 것은 좀 괘씸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상민 의원도 지도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보겠습니다. 자, 해당 행위라고 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이상민 의원은 지도부가 경고 운운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과거 안민석 의원도 분당
해당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낙연 총리님 귀국하시지 않습니까? 예. 걱정된다. 이거 심정적인 분당 사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아하.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네.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예.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김정일 의원 어떻습니까? 저 안민석 의원과 그게 다른가요? 이상민 의원의 발언 자체가? 아니 두 분 다 당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당을 걱정해서 한 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순화된 표현을 한 거고, 한 분은 이제 유쾌한 결별이라는 건 그 표현을 보면 그런 생각까지 각오를 하고 대화를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날 때, 이낙연이나 이재명 두 분은 만날 때, 야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진짜 이런 사태까지 올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상민 의원이,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공격하신 걸 보면은요, 네.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정을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되게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당의 진로라든가 네. 혹은 개딸들의 행태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공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주셨으면, 민주당도,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 당에 대해서도 뭐 유승민 의원이나 우리 이준석 전 대표나 예. 뭐 도대체 이게 우리 당뿐 맞춰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판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왜 안 했어요? 다 재수하고 다 자르고 막 그래놓고 아니 왜 그걸 안 한 것처럼 얘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그건 당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 논란 끝에 된 것이지, 그게 그분이 발언을 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이 문제를 저 보면서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지장도 맞절만 났는데 종이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분의 저는 내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강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깊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을 지금 경고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경고해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란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블루웨이브라는 새롭게 탄생한 커뮤니티에서 지금 지지자들 간에 서로 비방과 욕설이 그냥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의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썩은 낙지 정말 싫다, 똥파리는 파리채로 X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지지자들 역시 무능한 식물 당대표는 사퇴를 해라, 그리고 국짐 지지율 방패 이재명,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이상민 의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강성 지지층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경고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권세진 기자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 개딸들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내부 분열이나 뭐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조언을 굉장히 뭐 당내에서도 많이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좀 말이 이렇게 낙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약간 좀 품위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수박까지는 몰랐는데 수박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게시판에는 보면은 굉장히 이낙연 지사 전 총리를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게 보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원들의 게시판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 반대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네. 이것을 그냥 대표가 그냥 두고 보고 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내부에서도 계속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측에 있는 김영진 의원, 그리고 비명계 또 이상민 의원이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죠. 처음 뭐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가지고 왁삭지껄 하겠죠. 서로 얘기도 하고, 그것이 지속하면서 확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각 개인의 생각을 누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읽기도 참 뭐해요. 낙지는 역시 탕탕 쳐서 먹어야 제맛. 저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가 징계를 해야죠. 당내에서 경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퇴출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가 출범해 있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찌됐든 출범해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열혈 팬덤, 폭력적인 언행도 사실 그동안에 계속 비판이 당내에 있었는데 당원들이 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놓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놀이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BTS의 아미를 손가락질 누가 합니까?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당원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BTS 아미까지 언급하면서 두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종인 의원님? 저는 진짜 아미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요.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미는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팬들 아닙니까? 네. 자원봉사도 하고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딸들이라는 분이 그러고 계신가요? 아니, 민주당은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 소외층, 뭐 인권, 윤리, 정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자들은 심지어 자기네 편을 무슨 낙지니 똥파리니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적인 비유를 하면서 쳐 죽여야 된다느니 뭐 탕탕이 쳐서 먹어야 된다느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양념이라고 얘기하셨듯이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표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은 우리가 놀이터를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진단입니까? 어떤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고 이런 문화, 이런 식으로 혐오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문화를 통제 안 하고 그냥 놔두면요. 결국은 그 불에 자기들이 다 타 죽습니다. 그것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먼저 그 정당에 이제 여러 논의 구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그렇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이제 대결적 구도가 있는데 그걸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정치 언어라는 것이 극단적인 언어보다는 이제 절제를 통해서 상대를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은 패배한 정당은 정말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내부의 어떤 책임론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논의에 있어서 치열하게 이제 전개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 개선을 하면서 또 당원들이 와서 이제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여러 용어들도 나오고 서로 이제 상처 줄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김영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또 정화도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상민 의원에게 분당 얘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징계를 하기 전에 엄중 경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 그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정오를 정폭시키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민주당을 분열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사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우리 신톤방통 우리 앵커님 방송 끝나고 나가면 댓글 보세요. 저 엄청 욕해요. 막 뭐 어떻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자도 오고 막 협박 문자도 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치 과정에서 있는 과정들인데 그럼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지고 다 징계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방송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더 긍정적으로 가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방송 끝나고 나면 맨날 문자 오고 그랬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안 오더라고요. 다 잘라서 그런지 엄청 와요. 그냥 그 내용을 보면
상대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는 문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국 정치에 우리 당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치열한 대결 구도가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제하자고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선배님과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예의 갖춰가면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계도하면서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엄청나요. 보면 저도 많이 받아요. 아마 이제 지금 그 김종현 의원님 같은 게 아직 안 받으시는가 보네. 왜 안 받겠어요? 많이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요. 근데 그 문자 내용 보면 참 심한 내용들 많습니다.